안녕하세요, 이광환입니다. 오늘은 벤츠 C클래스예요. 6세대 완전 신형 C클래스입니다. 5세대 모델이 2014년에 나왔으니까 8년 만에 우리나라에 완전 신형이 들어온 셈이죠. 원래는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시승을 처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C클래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완전 새로운 C클래스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타보시죠. 일단은 시승에 앞서서 이 겉모습을 살짝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온 트림이 딱 두 가지예요. 왼쪽에 보시는 C300 AMG 라인,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C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 시승차거든요. C300.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진짜요, 이 C클래스는 보면 볼수록 이 베이비 S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벤츠가 신차를 출시하는 순서가요, S클래스 나오고 C클래스 나오고 그 다음에 E클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S클래스랑 E클래스는 출시 시기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E클래스는 S클래스랑 좀 다른 형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세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C클래스는 S클래스 출시되고 조금 있다가 나오거든요. 지금 얘도 우리나라에 똑같은 순서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S클래스는 이 벤츠를 상징하는 되게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기함. 그래서 뭔가 벤츠가 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빵 집어넣어 가지고 짜잔 하고 공개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 다 집어넣고 기술도 다 집어넣고 짜잔 하고 공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C클래스가 딱 출시를 하는데, 이 C클래스 사실 조금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죠. 벤츠는 원래 이 S클래스, 적어도 E클래스 E급 그런 큰 차들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C클래스 막내란 말이죠. 요즘이야 A도 있고 B도 있고 작은 벤츠들이 많지만 원래는 이 C, E, S로 이루어진 벤츠 중심 타선의 막내였습니다. 이 막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살짝 뭔가 그 토대가 불안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S클래스 디자인을 C클래스에 왕창 입혀서 그 S클래스의 찬란한 후광을 좀 C클래스도 보게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세요, S클래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뒷모습은 더 닮았습니다. 앞에서보다 뒤가 S클래스랑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 먼저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타는 차는 C300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름 뒤에 300이 붙었으면 아마 6기통이었을 텐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효율에 목숨 거는 시대잖아요. 당연히 4기통이죠. 뭐 벤츠뿐만 아니고 모든 차들이 예전에 6기통이었던 걸 지금 다 4기통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어제 좀 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그 EC 클래스를 기본으로 만들 AMG 모델도 4기통을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 6기통, 8기통, 대배기량 다기통 엔진이 줄 수 있는 그 감성을 포기해야만 하니까 뭐 마력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요즘 시대에. 근데 그 감성도 과연 잘 그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C300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하나 맞물렸죠. 근데 보통 그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힘이 센 전기 모터까지는 아니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조그맣게 그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게 한 20마력 정도의 힘을 엔진에 보태준다고 해요.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는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258마력에 40.8kgm를 발휘해요. 요 정도면 넉넉하죠? 뭐 C클래스가 공차 중량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뭐 1톤 중후반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한 200마력 중반대의 출력이라면 충분하죠. 근데 지금 이 엔진의 힘을 알아보기엔 제가 지금 너무 잠깐 탔어요. 그것도
막히는 올림픽대로에서만. 그래서 이 엔진 힘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단 디자인만 놓고 보면요, 아까 제가 이 처음에 타기 전에 이 C클래스는 정말 S클래스 빼박이다, 베이비 S클래스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C클래스, 그렇게 큰 세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CES 중에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C클래스 디자인 정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프리미엄 브랜드 다운 느낌이 뚝뚝 묻어나요. 되게 멋있어요. 램프도 그렇고, 이 겉모습 말고 이 실내 디자인은 정말 경쟁자가 없어요. 그냥 다 앞살. 우리도 신차 내놨지롱, 우리도 디스플레이 큰 거 달았지롱, 짜잔, 꺼져. 우리도 앰비언트 라이트 화려하지롱, 짜잔, 비교해봐, 꺼져. 무슨 차를 갖다 붙여도 이런 딱 그 사진 찍어놨을 때 멋있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앞살입니다. 업계 최고. 이 실내 디자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차를 세워놓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잠깐만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주행 모드, 지금 현재 컴포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있고요, 원래 달리고 있던 컴포트가 있고요, 그 위로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인디비주얼까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스포츠까지만 놓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엔진이랑 운전대, 그 다음에 이 전자식 안전장치, 그 다음에 가상 사운드, 뭐 그런 거는, 계기판 그래픽 요런 거는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이 댐퍼 세팅 값이 고정이에요. 전자식 댐퍼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데, C200은 모르겠지만 C300은 전자식 댐퍼를 넣어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됐건 살짝 한번 달려볼게요. 봐봐요. 방금도 도로에 큰 너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방금 똑같은 환경에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이 댐퍼 설정도 간단하게 조여졌다면 방금처럼 출렁하지 않고 되게 스트로크가 짧은 서스펜션, 그러니까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깝게, 이게 아니고 쌍쌍 하고 넘어갔겠죠. 되게 간결하게, 조금 딱딱하지만 간결하고 더 노면에 착 붙어있는 느낌으로 탁탁 넘어갔겠죠. 근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아까 컴포트일 때랑 마찬가지로 출렁하고 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자, 엔진을 잠깐 볼게요. 70 정도에서, 자, 킥다운. 글쎄요, 뭐 딱히 인상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200마력 중반쯤 되겠네 싶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소리 지금 컴포트 모드일 때 이렇고요, 스포츠 플러스일 때 더 방방되죠. 확실히 이 가상 사운드가 훨씬 더 많이 개입해서, 아까 컴포트일 때는 다분히 사기통이었었다면 이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사기통이긴 한데 훨씬 더 매운맛 사기통 느낌이 납니다. 뭐 가상 사운드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진음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스포티합니다. 사기통이라고 해서 뭐 애처로운 엔진음 나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컴포트 모드일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밀어내는 능력, 자, 지금 컴포트죠?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아까 제가 스포츠 플러스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제 예상을 별로 벗어나지 않고요, 딱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근데 조금 불만인 게 있어요. 역시나 이 9G 트로닉이 조금 발목을 잡네요. 지금처럼 컴포트에다 놓고 슥 제한속도 안에서 다른 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교통 흐름 타면서 쭉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별 불만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처럼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꾼 다음에 좀 이제 달려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쭉 가속을 한 다음에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브레이크를 살짝 가져가면 속도가 줄면서 RPM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들면 변속기가 윗단으로 탁 치면서 RPM을 한번 띄웁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감속이 되잖아요. 근데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살짝 차를 한번 통하고 튕겨요. 이게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없어도 되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건 단점으로 지적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변속을 할 때 그 레브 매칭이 다른 변속기에 비해서 조금 거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에서 자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킥다운을 하면 변속기를 내려무는 속도는 상당히 기민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바꿨을 때 3단 4단 5단 6단 다시 감속 이 매뉴얼 모드에서 패드를 통해 변속할 때 반응 속도는 합격 드리겠네요. 뭐 엄청 빠르지도 않고요, 느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C클래스가 이 정도 속도겠지, 벤츠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그래도 C300이면 이 정도는 빨라야 되겠지 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자, 그리고 이 하체, 전자식 댐퍼가 참 아쉽네요. 딴 건 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주행 모드를 왔다 갔다 할 때 전해지는 이 운전대의 담력도요 적당히 묵직해지고요, 다 좋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 되게 편안하고요, 다 좋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스포티해지지 않아서 댐퍼만, 뭐 소리도 그렇고 다 좋은데 댐퍼만 스포티해지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C300 정도를 사시는 분은, 그리고 또 이름에 AMG 라인이라고 AMG의 이름까지 빌려왔잖아요. 그렇다면 기왕 좀 고성능 트림으로 자리매김을 시킬 때 댐퍼까지 달아줬었어야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얼굴을 봅시다. 방금 저희가 타고 왔던 차예요. C300 AMG 라인이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범퍼를 가지고 있죠. 저쪽에서 있는 C200보다는 한결 나아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형상이 좀 다릅니다. C200은 그 옆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약간 마른 모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C300은요 아래쪽이 훨씬 넓은 좀 더 스포티한 그릴 형상을 가지고 있죠. 같은 모델의 트림 안에서 범퍼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의 외곽 형상도 달라지네요. 요게 좀 트림 간에 이 정도까지 차이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이 삼각 꼭지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 안쪽으로 별 벤츠를 아주 촘촘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다 퍼지거든요, 선이. 그래서 상당히 되게 안정적인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멋있네. 그리고 요 디지털 라이트, 저희가 S클래스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 벤츠가 요즘 신차들에 적용하면서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최신 헤드램프죠. 각각의 LED 모듈을 껐다 켰다 해서 내가 딱 원하는 곳만 비춰주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빛을 꺼주는 아주 똑똑한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요건 C300에만 들어갑니다. C200은 그냥 일반 LED예요. 자, 휠 19인치입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벤츠에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띠가 둘러쳐져 있는 휠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멋이 없는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벤츠가 특히 잘 쓰는 방식이죠. 이 디스크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 놓는 그 크로스 드릴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레이서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요게 방열에는 좋긴 한데요, 되게 하드코어하게 달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디스크가
금이 더 잘 가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건 이 차의 성능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해서 구멍을 뚫었다기보다 좀 멋을 부리기 위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옆에서 슬쩍 나타났다가 제 뒤까지 끊김없이 반듯하게 쭉 뻗어나가는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요. 이런 두꺼운 크롬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S클래스 같아요. 진짜 S클래스 쫙 줄여놓으면 C클래스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다만 이 C클래스는 S클래스보다 한참 좀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니까 그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있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생략을 했고요. 그 얼굴에서도 그렇지만 이 옆에서도 그 크롬의 쓰임이 좀 줄었죠. S클래스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훨씬 더 크롬 많이 써가지고 당당하게 되게 크게 뚫려 있고 범퍼 하단에도 크롬을 싹 둘러놨었는데, 얘는 좀 아래급이고 좀 저렴하고 좀 젊은 차니까 크롬보다는 다른 요소를 많이 넣었죠. 여기도 크롬 안 들어가 있고요. 자, 뒷모습 마찬가지로 S클래스에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던 크롬 없죠. 이게 훨씬 더 젊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삼각형 모양의 리어램프도 S클래스랑 되게 똑같죠. 근데 안쪽을 보시면 이 광원은요, 확실히 S클래스보다 조금 더 저렴한 방식의 광원을 쓰고 있습니다. S클래스는 그 광원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막 박혀 있었거든요. 그 레이어로 엄청 복잡하게 생겨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헤드램프랑 상당히 비슷한 형상의 리어램프인데 이건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런 위치도 그렇고요. 진짜 S클래스랑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요 배기구는 가짜입니다. 여기서 물이 막 나오는 거 보는데 물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양쪽에 구멍 2개씩 뚫려 있고요. 자, 이번에는 C200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C200입니다. 방금 보셨던 C300 아방가르드보다는 좀 더 평범하죠, 인상이. 자, 일단 그 디지털 라이트 빠져 있고요. 일단 일반적인 LED예요. 여기 입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저는 벤츠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벤츠는 뭔가 아기자기하게 디테일에 되게 꼼꼼하게 막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떡 달아놓는 느낌이 좀 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그 덩어리, 비율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가까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검정색이잖아요.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 예를 들면 BMW, 이 끝부분에 에어브리더를 위한 이 휠하우스 쪽 공기 흐름을 가다듬기 위한 흡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기능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아무 기능 없이 그냥 디자인일 뿐이거든요. 뭐 흡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띵띵띵 몸 패턴만 집어넣어놓고 하다못해 여기 뭐 모양을 넣어놓은 요 선 있잖아요. 요거라도 그냥 크롬으로 바꿔주든가. 그래도 유광 처리를 해주긴 했는데 한 세대 전 벤츠였으면 이것도 그냥 여기 소재랑 여기 소재랑 전혀 마감을 달리 하지 않았을걸요. 좀 이런 걸 보면 살짝 성의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휠 C200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크로스 드릴드 구멍 뻥뻥뻥 뚫려 있는 디스크도 없죠. 뒤로 보시면 똑같아요. 다만 포매틱. 방금 보셨던 C300은 후륜구동이고요. C200은 포매틱으로 나온다는 점. 조금 이따 달릴 때 이제 돌아갈 때는 얘를 타고 갈 거거든요. 이 후륜구동이었을 때 C300, 사륜구동일 때 C200 각각 주행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가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C300 타고 오는 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는요 짱, 그냥 너 짱 드세요. 뭐 경쟁자가 없어요. 이 정도면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벤츠가 특히 이렇습니다. 딱 보면 사진으로 봤을 때 우와 씨, 야 A인데 B인데 C인데 그러니까 아래급인데도 이렇게 고급스러워? 라고 깜짝 놀랐다가 이제 그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앉아보면 C는 C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왜? 소재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되게 멋있는데 막상 사진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소재 사용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보지 실망감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 6세대 C클래스는요 그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만큼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와 이거 벤츠인데 이렇게 좀 소재가 싼가 싶은 느낌.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클래스에서 봤던 이런 플로팅 디자인 있죠? 이 면에 기능이 둥둥 떠 있는, 그리고 얘와 얘의 사이에 공간을 강조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런 디자인 그대로 S클래스에서 물려받은 것들이고요. 이 C클래스의, 그리고 S클래스 마찬가지고요. 실내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그 여자분들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날려가지고 이 레이어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쫙 되게 엘레강스하게. 그리고 시트도 그렇잖아요. 레이어가 바람에 싹 흩날려가지고 살짝 그 치마 주름이 포개져 있는 듯한 되게 하늘하늘 곡선미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아주 아름다워요. 또 이 송풍구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벤츠가 동그라미를 한참 밀다가 또 중간에 잠깐 사각형으로 넘어갔다가 이번 C클래스에서는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그 중간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작감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아, 그리고요, 이번 C클래스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통풍 시트 전트림 기본 적용. 사실 독일 차들이요, 한 1억쯤은 돼야, C클래스라면 거의 최상위 트림 정도는 돼야 통풍 시트를 넣어줄까 말까 했었거든요. 아주 인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름에 정말 덥고 습하고 아주 불쾌하기 이럴 데 없는 날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풍 시트를 전트림에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이건 상당히 반길만한 옵션 구성이죠. 그리고 이번 C클래스에서 공간에 대해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자, 2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C클래스 뒷자리 넓지 않았거든요. 지금 C클래스뿐만 아니고 3시리즈도 그렇고 이 독일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들이 그렇게 절대 넓다고 할 수 없는 2열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C클래스 이 기존 모델보다 휠 베이스가 25mm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1열 시트를 정면에 맞췄을 때 2열에 앉아서 무릎 공간 요 정도나 여유 있습니다. 이건 기대 이상이에요. 이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는 분명히 좀 넓어진 느낌이 나고요. 여기 헤드레스트를 되게 슬림하게 뽑아냈거든요. 이거 봐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구멍이 더 많이 뚫리죠. 여기 공간 빵빵 뚫려 있으니까 더 쾌적해 보여요. 그런 느낌이 있고, 아까 1열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플로팅 디자인, 요것도 플로팅입니다. 공중에 둥둥 떠 있죠. 자, 이번에는 C200 포매틱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신호에 걸렸어요. 딱 서죠? 띠용. 자, 제가 왜 놀랐냐. 자,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갑니다. 시동 걸렸죠? 출발하죠. 요 과정.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이고 차가 섬과 동시에 엔진 꺼지고 브레이크 페달 댐과 동시에 시동이 걸리면서 동력이 연결되고 차가 앞으로 나가는 그 과정. 아주 매끄러워요. 엔진이 언제 꺼졌는지 언제 다시 걸렸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다분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이에요. 아까 제가 C300 타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C200, C300 둘 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ISG라고 부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요게 지금 이 차에도 20마력 정도 힘을 발휘하는 ISG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 때 훨씬 더 강력한 모터로 크랭킹을 하니까 시동이 훨씬 더 부드럽게 걸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시골 가시면 그 경운기 시동 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준씨 그거 알아요? 네? 경운기 시동 거는 거 알아요? 아, 전 알죠. 그 아버지들 혹은 할아버지들이 그 이만한 막대기 딱 껴가지고 부둥 빵빵빵빵 하는 시동 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진동 얼마나 심해요. 그 시동이 걸리는 과정, 엔진을 깨우는 과정이 그만큼 힘든 건데, 그걸 요만한 용량의 모터로 하다가 이제 훨씬 더 강력한 20마력짜리 모터로 엔진을 부릉 깨우니까 언제 시동 걸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동 꺼져 있잖아요. 파란불. 자, 아무 진동이 없어. 원래 시동 걸려 있었던 엔진 같아요. 이런 건 참 잘 만들었어요.
스포츠. 아, 아까 C300은 스포츠 플러스도 있었는데 C200은 스포츠까지밖에 없네. 스포츠로 놓고 그리고 나서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낮은 속도까지 잠깐만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킥다운. 제가 방금 그 행위를 왜 했냐면, 지금 이 C200은 포매틱, 그러니까 사륜구동 모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사륜구동이면 아무래도 그 출발 가속 시에 엔진의 토크를 4바퀴 모두에 전달시키니까 훨씬 더 많은 접지력으로 안정적으로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해봤는데 역시 사륜구동 느낌이 좀 나요. 아마 방금처럼 급가속일 때 후륜구동이었으면 조금 뒤가 살짝 끽 하거나 한 0.1초라도 끽 하거나, 특히 지금처럼 날씨 좋을 때 말고 조금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거나 아니면 한 2도 3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길도 살짝 젖어 있고 이럴 때는 후륜과 사륜구동의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후륜은 힘이 좀 낮은 차여도 미끄러운 데서는 탁 치면 뒤가 살짝 움찔하면서 약간 옆으로 움찔한 다음에 나가요. 힘이 없는 차라 할지라도.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포매틱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한결 더 안정적으로, 뭐 길 좀 미끄러워? 알았어, 4바퀴 힘 다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의연하게 나갈 수 있죠. 방금 저희가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방금 C300이었다면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도 해주고 또 HUD에도 그 정보가 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빠져야 되네? 라고 뒤늦게 알아차리지 않았겠죠. 미리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이 C200은 그 HUD 옵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옵션이 빠졌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 또 극명하게 알 수 있네요. 또 아까 C300을 타고 오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뒤에 차 한 대도 없죠? 브레이크를 밟아요. 자, 쑥. 이건 다분히 이 하체 세팅과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 페달 느낌도 엄청 컴포트를 지향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느낌, 정말 이 바람 빠진 풍선 밟는 듯 하다고나 할까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브레이크 페달이 0에서부터 내가 10까지 밟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 2, 3, 4, 5, 6, 6.8, 7, 뭐 한 그 정도까지는 브레이크 페달이 거의 그냥 쑥 꺼져요. 허당인가 싶을 정도로 쑥 꺼집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디스크를 쫙 움켜쥐는 그런 설정으로 차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S클래스도 이런 설정이었거든요. 이 C클래스도 S클래스의 그런 성향을 그대로 닮았네요. 그래서 하체도 그렇고요, 롤링이 좀 있잖아요. 자, 지금도 일부러 제가 스티어링을 늦게 가져가면, 그래서 무게를 일부러 한쪽에다 좀 주어보면, 자, 지금도 그건 다분히 편안함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하체입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요, 가속 페달 반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기보다 쓱쓱 가속, 쓱 감속, 쓱쓱 충격 급수.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기판 오른쪽 이 RPM 게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EQ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아까 그 신호대기 할 때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동이 꺼졌다가 들어오는 ISG 기능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건 ISG 덕분이다.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덕분에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 ISG 덕분에 ISG가 매끄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ISG, 그 모터 덕분에 이 차가 나갈 때도요, 도움을 받는다는 걸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힘써 방전,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 충전,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성향을 보면요, 방전,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보탤 때는 팍 더합니다. 거의 온오프 수준으로 제가 가속페달을 딱 밟으면, 살짝 밟아도 쭉 올라가요. 쭉.
그리고 조금만 세게 밟으면 거의 끝까지 팍 올라가고요. 거의 힘을 보태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쭉 혹은 쭉. 이 충전은요, 제가 브레이크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도 잘 충전을 안 해요. 그죠? 조금 올라갑니다, 충전이. 전기차였다면 제가 오른발을 까딱이는 행위와 거의 정비례해서 움직였을 거거든요. 방전, 충전. 근데 얘는 방전은 빵, 충전은 되게 잘 안 해요. 자, 오늘 벤츠 신형 6세대 C클래스와 함께 달려봤습니다. 좋았어요. 특히 날씨 개나리 피고 막 사람들 다 지금 꽃구경 나오고, 와, 저희만 일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빨리 쉬는 것 같이 빨리 놀러가죠. 우리도. 이 C클래스 일단 디자인, 실외, 실내는 거의 뭐 S클래스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고급스럽고요. 실내는 짱. 그리고요, 주행 성능, 저는 아까 처음에 와서 야, 이거 생긴 것만 S클래스랑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려보니까요, 주행 느낌도 상당히 S클래스를 닮고자 했더라고요. 그 S클래스의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 뒷자리에 앉은 VIP한테 최상의 편안함을 전달하기 위한 그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 감각, 요런 걸 이 C클래스도 많이 따라가고자 했더라고요. C300도 그렇고요, C200도 그렇고요. 엔진, 하체,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담력까지 이 차의 거동이 상당히 컴포트 위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C클래스도 상당히 많은 여성 고객분들이 좋아하셨잖아요. 이번 C클래스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C클래스 사서 C클래스 동호회를 나가야 되나?